이 팰리세이드도 6,1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격대가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할인을 만약에 받잖아요. 그러면 익스플로러가 가격이 더 싸요. 물론 중간에 약간 성향을 찾아서 나는 이 익스를 탔는데 주행 질감이 너무 좋아, 나는 팰리세이드의 공간감이 더 좋아, 이런 분들이 나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소훈입니다. 장안의 화제의 차량 팰리세이드 또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런데 팰리세이드랑 경쟁할 수 있는 차가 과연 어떤 차가 있냐, 저희가 뭐 아이오닉 9이랑도 비교해 봤었고 카니발과도 비교해 봤었죠. 하지만 실제 소비자분들이 비교하는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포드의 익스플로러죠. 저희가 이 포드 익스플로러 단독으로 시승했을 때, 야, 이거 생각보다 이 팰리세이드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 차를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차가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비싸거나 좀 애매하면은 야, 이거 말고 다른 거 사자, 이게 넘어가게 되는데, 포드의 이번에 익스플로러 신형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괜찮게 나왔어요. 원래는 플래티넘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6,700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ST 라인이라 해가지고 약간 좀 블랙, 뭔가 좀 젊은 소비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약간 영한 느낌의 ST 라인을 가지고 왔는데 6,290,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요 위에 플래티넘 이제 위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거는 6,900이긴 하지만 얘랑 좀 다른 뭐 크롬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 팰리세이드가 얼마일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팰리세이드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1세대 처음 나왔을 때가 한 4천만 원이면은 웬만한 완풀을 살 수가 있었어요. 물론 여기에 이제 나중에 VIP 트림이라 해가지고 옵션 추가하고 뭐하고 그러면은 5천이 넘어가긴 했지만 대부분이 4천 중반에서 후반이면 출고를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거치면서 가격이 인상이 됐었죠. 그때도 뭐 비싸졌다 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풀체인지는 가격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시작 가격이 4,38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은 완전 초창기 팰리세이드 거진 옵션을 다는 가격이고, 페리 후 요때는 한 중간 정도 가격에 시작을 할 수 있는 금액이 4,380이었어요. 그런데 풀체인지가 되면서 기본 가격이 4,300이 되니까 이야기가 달라진 거죠. 자, 그러면 이 차는 어떤 트림일까요? 캘리그라피에 옵션이 다 들어간 모델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얼마예요? 5천만 원 중반이 넘어갑니다. 거의 5,800 정도 넘어가요. 그러면은 5,800에 6,200, 진짜 4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게다가 포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할인이 들어가요. 그 실제 판매 가격은 차이가 안 납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은 정답부터 이야기하고 할게요. 이 두 차는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비슷한 부분이 없어요. 그냥 가격대가 겹치는 거고, 포드의 익스플로러는 SUV에 약간 거칠면서 오프로드 성향의 이런 상남자스러운, 기본적으로 토우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 견인골이 달려 있어가지고 진짜 뭔가 어디든 갈 수 있는 상남자스러운 차고, 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도시명 SUV의 패밀리카예요. 그러니까 아예 성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보는 시선을 달리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익스플로러를 사려고 하는 분들이 이 뒤쪽에 그 편의 장비가 없어가지고 나 이거 편의 장비 없어서 팰리세이드 사야겠다, 이런 분들이 별로 없고, 반대로 팰리세이드 사려고 하는데 야, 이거 익스플로러의 그런 짱짱한 하체 느낌이 안 나 해서 익스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없다는 얘기죠. 물론 중간에 약간 성향을 찾아서 나는 이 익스를 탔는데 주행 질감이 너무 좋아, 나는 팰리세이드의 공간감이 더 좋아, 이런 분들이 나눠져 있는 거죠. 한 가지 재미난 거는, 여러분들 이 두 대를 세워놓고 딱 봤을 때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휠베이스 길 것 같아요? 딱 옆으로 보면 당연히 팰리세이드가 익스플로러보다 훨씬 더 전장도 길고 휠베이스도 길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전장은 이 팰리세이드가 10mm가 더 깁니다. 한 1cm 정도가 더 긴 거죠. 하지만 공간을 이제 실내 공간의 차이인 휠베이스는 재미나게도 이 익스플로러가 5.5cm 더 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차는 후륜 구동 기반의 4륜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수입 SUV, 수입차들 보면 후륜 기반 차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전에 팰리세이드 하체 리뷰 때 긴 큰 차,
SUV들 뭐 아니면은 대형 세단은 무조건 사륜을 웬만하면 넣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차가 크기 때문에 피칭 현상이라든지 차가 좀 더 부드럽게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사륜 구동이 필수예요. 하지만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사륜 구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반대로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륜 구동이에요. 전륜 구동 기반의 사륜이죠. 얘 아마 사륜 구동 옵션이 240만 원인가 이 정도 할 텐데 요 만약에 240만 원을 추가하면 이 팰리세이드도 6,1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격대가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할인을 만약에 받잖아요. 그러면 익스플로러가 가격이 더 싸요. 옛날엔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 났었거든. 진짜 옛날에 1,000만 원 차이 났었어. 그래가지고 아 이거 익스를 사야 되나 팰리를 사야 되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똑같다. 야 진짜 세월이 많이 바뀌긴 했네요. 근데 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륜 기반의 사륜이다 보니까 이 익스플로러랑 팰리세이드의 주행 질감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요거는 주행을 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재미난 거는 팰리세이드는 어때요? 딱 봐도 외관이 고급스럽고 옵션이 많아요. 우리가 포드 익스플로러를 사려고 하는데 고급스러운 옵션을 위해서 이 포드 익스플로러를 사는 사람은 진짜 거의 없거든요. 고급스러워서 산다라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있죠. 있는 이런 뭐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거나 실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급스럽다기보다는 있을 만한 거는 다 있고 굉장히 이 차 자체가 단단해 보이고 다부져 보이니까 그 느낌이 좋아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 지금 헤드램프도 보면 요즘에 뭐예요? 뭐 레이저 헤드램프, 프로젝션 헤드램프 막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기는 했는데 반사판이 MFR 방식의 헤드램프가 들어갑니다. 이 MFR 방식은 현대에서 따지면 투싼 밑에 급, 투싼도 위에는 프로젝션 넣어주거든요.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옵션으로는 조금 아쉬운. 그 다음에 요 DRL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방향 지시등이 물론 LED이긴 한데 뭔가 조금 막 화려하거나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죠. 자 반대로 이 팰리세이드 어때요? 그냥 이따시만한 그냥 DRL 4개가 그냥 5개가 그냥 빡빡 하니까 그냥 누가 봐도 제 방향 저기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포인트로 이렇게 중간을 가로지르는 DRL 이런 것들이 포인트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고급스럽고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램프. 게다가 이 팰리세이드는 또 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웰컴 라이트 하나가 아니라 막 한 4-5개 써가지고 내가 원하는 패턴을 고를 수가 있잖아요. 포드나 미국 차에 그런 거 바라면 안 돼요. 왜냐? 얘네들은 그런 거 안 넣어주거든. 근데 현대는 그런 거 되게 잘 넣어줍니다. 이런 게 좀 다르고 그리고 지금 이런 그릴이나 이런 전체적인 딱 디자인을 보면 어때요? 포드는 그냥 딱 봤을 때 이 앞에만 봤을 때 어찌 보면은 되게 투박하죠. 뭐 없어요. 뭐 그릴도 막 다 뚫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포드 이 엠블럼도 자세히 보면 현대는 막 알루미늄이라 그래가지고 얇게 해서 조금씩 변화를 주고 그릴도 이게 트림에 따라서 나뉘고 이 프론트 범퍼의 이 에어 플랩도 조금씩 차이를 주고 막 포인트를 주는데 그냥 에어 플랩 여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오픈으로 되어 있고 이런 초음파 센서 마감도 투박하고 그러니까 이런 약간의 차이들이 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그냥 이런 고급스럽고 보여지고 뭔가 좀 럭셔리한 도시명 SUV가 필요하다. 판매량이 솔직히 보여주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하체가 뭐 어쨌든 팰리세이드가 많이 팔리고 있는 거죠. 저는 솔직히 포드의 휠이 이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번 신형 ST 라인에 들어가 있는 이 휠 디자인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유광이 아니라 약간 반무광으로 들어가 있고 캘리퍼도 레드로 이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좀 딱 봤을 때도 휠 멋있는데? 이런 느낌이 들고 지금 피렐리 스콜피온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흡음 타이어라는 거죠. 게다가 브레이크는 2P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 세팅 자체가 신경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휠아치 클래딩은 지금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팰리세이드도 지금 휠아치 클래딩은 바디 페인팅이랑 똑같이 되어 있는데 얘가 익스클루시브, 그러니까 트림이 낮으면 쟤도 이제 휠아치 클래딩이 이제 무광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차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거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기는 한데 이 휠아치 클래딩이 바디 페인팅이랑 똑같으면 차가 좀 더 고급스럽고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고 저는 오히려 저렇게 플라스틱으로 투톤이 된다면 다른 컬러로 선택했을 때는 약간 투톤 느낌? 그리고 좀 차가 좀 단단해 보이는 이런 느낌으로 좀 구분을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팰리세이드도 스콜피온 흡음재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엄청 비싼 거거든요. 이거 거의 짝당 한 4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21인치 휠이 들어가요.
그리고 요거 원피 브레이크가 들어가서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기는 하지만 이 스트로크나 이런 쇼바가 또 변동이 됐기 때문에 좀 이런 좀 알루미늄 또 그다음에 너클이나 이 안쪽에 있는 암이 이제 알루미늄이 바뀌었어요. 무게가 줄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제동력은 원피지만 좀 좋아졌다라고 해도 2P는 기본 베이스로 좀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은 가족들과 함께 타니까 2열, 3열에 사람 태우고 짐 실으면 이 원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는 제동거리가 나오거든요. 물론 익스플로러는 팰리세이드보다 한 150kg가 더 무거워요. 얘가 그냥 2톤이고 얘가 한 2150kg인가? 그럴걸요. 아마 150kg 정도가 더 무거운데 얘는 2P가 들어가고 그리고 똑같은 스콜피온 타이어가 들어가긴 하지만 한 가지 재미난 거는 우리 이 팰리세이드 사이즈 265, 45, 21인치라 해가지고 타이어값 미쳤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얘는 275, 45, 21인치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커요. 야 이거 타이어값 감당이 되나? 자, 두 차량 다 SUV고 패밀리카고 뭐 레저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는 차이기 때문에 루프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약간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몰딩들은 얘는 고무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만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를 집어 넣어 놓은 거죠. 자, 이 익스플로러의 장점 뭘까요? 문이 굉장히 두껍고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런 게 미국 차의 장점이긴 하거든요. 이 포드를 익스플로러 살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 야 차가 이거 나를 좀 지켜줄 것 같은 우리 아이들도 딱 지켜줄 것 같은 그런 또 짱짱한 느낌이 있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자, 후면을 보면 어때요? 뭐 디자인은 호불호의 영향이지만 뭔가 이 익스플로러는 진짜 짱짱한 SUV의 느낌이 물씬 풍겨나고요. 팰리세이드는 그냥 세련된 느낌, 세련된 도시명 SUV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방향 지시등도 요거는 이제 포드나 미국 차 올 때마다 이제 항상 나오는 게 이게 호박등이 아니다. 이거 왜 빨간색으로 하냐? 라는 이야기를 진짜 제 기억으로는 수십 년 전부터 했어요. 바꿔달라고. 그런데 쉐보레랑 포드랑 아무도 안 바꿔줬죠. 물론 그 중간중간에 바뀐 차들이 있긴 있어요. 몇 대 있긴 있습니다. 많이 팔리는 차들은. 대부분의 이제 수입해서 몇 대 안 파는 차들은 바뀌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게 한 가지 특징이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고리가 기본이에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추가를 해야 되는데 포드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이 차 자체 베이스가 사륜도 기본으로 들어가고 이 견인고리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연결하는 고리까지도 기본이죠. 그러니까 얘는 후륜 구동의 사륜이니까 이 운전의 또 재미도 또 다를 거거든요.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친절함이라고 하면 또 친절함인데 보통 일본차, 한국차, 독일차 대부분의 차들의 트렁크 여는 버튼이 어디 있어요?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있어서 중간에 막 눌러다 보면은 안 보여, 안 눌려, 어디 있어 하고서 막 찾다 보면은 여기에 화살표 모양으로 친절하게 여기 있다고 알려주기는 하지만 이게 화살표가 잘 안 보여요. 이런 거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트렁크를 한번 둘 다 열어볼까요?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근데 3열은 재미난 게 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시트가 들어가죠. 등받이 각도 조절하는 건 당연히 들어가고 엉덩이 있는 시트까지도 앞으로 뒤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트렁크의 이 공간을 줄자로 우리가 한번 재볼 텐데요. 시트를 뒤로 쭉 당겼을 때 52 정도가 나옵니다. 쭉 뒤로 끝까지 당겼을 때 52고요. 시트를 앞으로 당겼을 때, 앞으로 조금 그냥 당겼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64가 나옵니다. 한 10cm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포드 익스플로러는 어떨까요? 포드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시트가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고정인데 좀 보시면 52입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미국 차라고 한다면 되게 옵션이 좀 아쉽고 당연히 수동이고 뭔가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끈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이거 수동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전동입니다. 전동으로 다 작동이 돼요. 3열을 폴딩을 하고 봤을 때 줄자로 한번 길이를 재볼게요. 길이를 재면 112 정도가 나옵니다. 112, 113 정도가 나오고요. 팰리세이드도 끝까지 쭉 당기고 125에서 126 정도, 좀 더 당기면 130까지도 공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역시 공간은 팰리세이드가 잘 뽑아내는 것 같아요. 자, 이쪽에 히든 수납 공간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게 격벽이 있어서 그냥 간단히 굴러다니는 거나 좀 빨리빨리 빼쓰는 거는 이런 식으로 따로 나눠진 수납함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팰리세이드도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 수납 공간이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이거는 좀 보이기 싫은 거나 굴러다니는 것들 있죠. 그런 짐들은 이 안쪽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가장 먼저 탈 거는 9인승 시트예요.
9인승 시트 먼저 타볼 텐데, 우리가 국산차라고 하면은 당연히 공간이 더 넓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도 맞고요. 팰리세이드를 딱 탔을 때 2열의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1열을 제가 평소 운전하는 스타일로 시트 포지션을 지금 맞춰놨거든요. 그러면 2열의 공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익스플로러랑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앉았을 때 한 26cm 정도? 26cm 정도가 됩니다. 뭐 이런 공간은 뭐 이 정도 되고, 등받이 각도 조절도 이렇게 많이 되고요. 시트 움직이는 거는 아쉽게도 수동입니다. 근데 보면은 재미난 게 7인승 시트는 여기 중간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내리고 타고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고요. 열선 통풍 시트, 그 다음에 이제 공조기 컨트롤러가 2열에 따로 있고요. 송풍 후드 위쪽에 있고, 이런 선 커튼도 따로 들어가 있죠. 얘는 9인승이기 때문에 여기 센터 쪽에 슬라이딩 콘솔이 없어요. 이건 7인승에만 들어갑니다. 자, 제가 이걸 왜 비교를 하냐면, 사실 이런 공간을 꼭 한번 타보고 우리가 경험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팰리세이드랑 익스플로러를 둘 다 번갈아 가면서 타고 막 이러면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딱 탔을 때도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팰리세이드는 2열에 누가 많이 타요? 어린아이나 가족들 많이 타잖아요. 탑승했을 때 이 차체 높이는 팰리세이드가 좀 더 낮습니다. 타고 내리기 좀 더 편해요. 그러니까 사이드 스텝이 없어도 쉽게 탈 수가 있는데,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단순히 도심에서만 타는 게 아니라 비포장도로 오프로드도 다 가야 되니까 차고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조금 타고 내리기 좀 어린아이는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또 차이는 뭐예요? 그냥 개방감. 와, 이 위에 이게 파노라마 선루프 이만한 거 들어가 있는데,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1열, 2열,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이게 이제 차대 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눠 놓은 것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통으로 열려 있는 파노라마 선루프를 좀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똑같이 제가 운전석에 평소 운전했었던 스타일대로 지금 시트를 맞춰놨거든요. 26cm 정도입니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전 딱 탔을 때 오히려 시트 포지션의 높이는 팰리세이드보다는 익스플로러가 조금 더 이 시트는 높은 것 같아요. 얘가 지금 ST 라인이에요. ST 라인은 6인승이고 플래티넘이 7인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6, 7이고 저 팰리세이드는 7, 9. 그러니까 인승은 좀 더 많아요. 그런데 이 턱이 연결이 되어 있고, 얘는 후륜구동 기반이다 보니까 이 지금 센터 콘솔이랑 센터 터널이 이게 쭉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저는 팰리세이드보다 이 높이가 좀 더 위로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이제 변속기가 뒤에 있으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요 높이 차이가 안 나거나 오히려 팰리세이드보다 익스플로러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넘어가는 이 공간이 같은 7인승, 6인승이라도 포드 익스플로러가 좀 더 수월하게 탈 수가 있는 거죠. 팰리세이드도 그렇다고 막 공간이 막 좁거나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3열의 편의 기능이라고 하면은 좀 많이 없죠. 뭐 수납함도 지금 조그만하게 밖에 없고, 시트 하이트 단자는 여기 있네요. 이쪽 두 개 있고,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 대한 걸 우리가 꼭 비교해 봐야 되는데, 지금 2열 시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가 이거고, 사람이 조금 탈만하려면 2열 시트를 좀 앞으로 당겨야 되거든요. 그럼 한번 좀 당겨 볼게요. 조금 앞으로 당긴 거거든요. 그러면은 타이어를 보면 2열도 공간이 좁지가 않고 3열에도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죠. 투박해 보이고 공간이 좁고 가족들과 타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할 수 있지만, 이런 공간이 생각보다 넓다라는 거. 그리고 통풍 시트는 없어도 2열에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습니다. 7인승 모델이 아닌 9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중간에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버튼으로 이렇게 시트를 옮긴 다음에 탑승을 하면 됩니다. 3열에 탔을 때는 어때요? 헤드룸이 약간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죠. 아까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는데, 약간은 좀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이 시트가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공간은 익스플로러보다 조금 난 것 같지만 2열을 끝까지 당겼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3열에 사람이 앉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똑같이 타협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타입을 본다면 2열과 3열에 사람이 다 탈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넘사벽이에요. 슬라이딩 시트. 이 조절을 한다면 3열에 생각보다 사람이 편하게 탈 수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열선 시트와 이 100W짜리 C타입 단자가 뒤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LED 등까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옵션만 생각한다면 팰리세이드가 압도적으로 저는 좋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자동차는 주행을 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주행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거 느끼게 바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플로러를 딱 타면 다 비슷한 말씀들을 해요. 생각보다 이 운전석은 투박하지 않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 기아 제네시스의 이 실내 레이아웃의 공통점은 뭐예요?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일체형 이 디스플레이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진짜 다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 근데 이 단가로 따지면 이게 나눠지는 게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크게 하나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따로 디지털 클러스터 이렇게 나누는 게 단가로 따지면 이게 더 비싸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GB80 탔을 때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처음에 나왔었던 GB80은 이게 두 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툭 하고 튀어나왔냐, 불편하다 이런 얘기하고 펠이 나오면서 연결되면서 야 이거지 막 고급스럽다 막 이랬는데 잠깐 탔을 때는 이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편했거든요. 근데 막상 오래 타보니까 디스플레이가 나눠지고 오히려 커서 눈에 좀 더 잘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이 익스플로러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뭔가 엄청나게 화려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있을만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요 디스플레이도 커졌죠. 이전에는 8인치였는데 이번엔 13.2인치로 훨씬 커졌어요. 게다가 요거는 꼭 얘기해줘야 되는 게 요 속도 느리면 답답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속도도 빠르고 한글화 버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있을만한 옵션들은 다 있다. 단 시트 재질 때문에 통풍 시트는 안 들어간다. 요거는 조금 아쉽다. 그러면서도 이런 수납함이 되게 많아요. 보면은 이런 무선 충전 패드도 이쪽 위에 있고 수납함 있고 밑에도 이 여다시 형태 요 커버가 있는 수납함이 또 있습니다. A타입 단자, C타입 두 개 있고 컵홀더와 공간도 나름 좀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디지털 클러스터도 12.3인치예요.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게다가 전방인식 IR 카메라가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조금 아쉬운 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고 또 디지털 룸밀러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따지면 한도 끝도 없기는 한데 이런 단점들을 상쇄할 만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 포드는 딱 전 시장을 오는 데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 있는데 처음에 전 시장 오는 게 제일 힘들고 두 번째는 차를 구경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딱 전시장 왔어. 그래도 막상 딱 보니까 딱 첫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급스럽지도 않고 투박하고 이러니까 이거 안에까지 둘러봐야 돼?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렇게 둘러보고 나서 시승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구매 확률이 50% 이상 올라갑니다. 이게 진짜 재미난 통계예요. 영업사원분들도 어떻게든 차를 한번 태워보려고 합니다. 주행하면 그 기존에 생각했었던 그런 단점들이 잊혀지니까요. 오프로드나 그 다음에 온로드나 뭐 어디를 가든 평타 이상을 쳐주는 주행감을 보여주는데 지금 얘가 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속에서는 네 바퀴를 다 쓰기보다는 뒤쪽 바퀴에 힘이 좀 더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살짝 힘을 악셀을 밟으면 앞바퀴가 아니라 뒤에서 부드럽게 밀어주는, 얘가 300마력이 조금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펠리세이드보다는 조금 마력이 높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밀어주는 이 후륜구동의 주행 느낌, 차는 멈췄다 섰다를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하잖아요. 이때 느껴지는 이 주행감, 이 부드러움, 이 느낌 때문에 후륜구동을 많이 사는 거예요. 이게 후륜구동만 하면 뭐 운전의 재미만을 위해서 무조건 후륜구동,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뒤쪽에 이제 출력을 주면은 막 미끄러지면서도 이 내 핸들링이 좀 더 직관적으로 전달이 되니까 또 운전의 재미도 있지만 이 부드러운 출발을 통한 그런 편안함, 이런 것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게다가 얘는 4륜 구동이에요. 그러니까 좀 주행하다가 악셀을 깊게 밟으면 앞에까지 같이 구동을 하면서 차의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4륜 구동을 했을 때 피칭 현상이 없이 네 바퀴 다 굴러가면서 되게 차가 일정하게 나가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은 이런 SUV나 큰 차들, 고급차에는 왜 4륜을 넣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야. 4륜 하면 연비 떨어져, 그 다음에 뭐 겨울에 눈 올 때만 좋은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차량 주행 질감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SUV, 대형차들, 플래그십 세단은 꼭 옵션으로 추가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카니발을 오래 타니까 왜 4륜 구동이 필요한지 그거를 진짜 크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스플로러를 지금 저희가 같은 코스를 주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항상 시즌 코스가 이 안에서 주행을 합니다. 같은 코스를 같이 주행을 해봐야 다른 차를 타봐도 그 차이점을 더 빨리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스플로러는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방지턱 이렇게 넘어봤을 때, 자, 이렇게 넘었을 때 이 충격들, 펠리세이드처럼 엄청 부드럽거나 막 뭔가 막 눌러주면서 편안함,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탕탕탕 투박한 느낌이 있어요. 펠리세이드는 이렇게 방지턱을 넘고 지나면 부드럽게 지나가지만 잔진동이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툭 치면서 그냥 딱 잡아주는 게 아니라 한번 부드럽게 넘고 물결 치는 것처럼 이게 요동치는 거죠. 이게 2열 3열 탔을 때 멀미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익스플로러는 그런 게 없어요. 약간 좀 단단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들어오는 노면의 충격이나 잔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멀미가 안 나요. 그리고 그렇다고 승차감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익스플로러는 소비자가 타기까지가 제일 힘들고 타보면 생각보다 차 괜찮은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게다가 오디오까지도 뱅앤올루슨이에요. 야, 무슨 미국 차에 뱅앤올루슨을 넣어줘? 이 생각이 들었었지만 오디오도 생각보다 좋고 반자율 주행도 생각보다 잘 되고 서라운드 뷰 카메라 다 들어가 있고 필요할 만한 것들은 다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카메라 화질도 예전보에 비해서 이거 되게 많이 좋아진 거예요. 메모리 시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있을 만한 것들은 다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요 사이드 미러, 광각 사이드 미러가 아닌 거는 조금 아쉬워요. 출고하고 요 광각 사이드 미러로 바꾸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방음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타면 되게 조용하거든요. 1열에는 이중 접합 유리고 2열엔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니지만 유리가 굉장히 두꺼워요. 팰리세이드의 장점은 딱 차를 타잖아요. 그러면 고급차 같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합니다. 게다가 풍부한 옵션들, 이런 것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옵션들을 다 집어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얘는 또 9인승이기 때문에 6명이 타면 버스 전용차로도 탈 수가 있고요. 팰리세이드도 2.5 가솔린 4기통 터보고요. 요거는 뭐 제네시스부터 현대, 기아 다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엔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실내로 유입되는 요 엔진 사운드, 팰리세이드에 이 정도까지 유입이 돼야 되나? 왜냐면 이전에는 6기통 3.8 자연흡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부드럽고 뭔가 좀 고급스러운, 그러니까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도 좀 적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번 팰리세이드 신형은 이런 소음이 실내로 유입 많이 됩니다. 운전석도 운전석이지만 2열에서 소리가 더 들어와요. 그런데 아까 익스플로러 탔 때는 어땠어요? 사운드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게 뭔가 좀 되게 불쾌한 그런 사운드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쟤도 4기통이에요. 2.3 에코부스트 4기통 엔진인데 6기통 사운드의 느낌처럼 실내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소음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요. 게다가 승차감도 방지턱을 넘었을 때, 요철을 지났을 때 큰 충격들은 팰리세이드가 훨씬 많이 잘 잡아줘요. 그냥 이런 방지턱을 좀 속도 높은 곳에서 넘어도 부드럽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잔진동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피칭이나 롤링 현상이라고도 느낄 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실내로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살짝 조금 불편한 게 있는 거죠. 도심에서 타고 다닐 때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익스플로러는 좀 단단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좀 물렁물렁하고 요 롤이 있는 것도 사실 적응 또 하면 되거든요. 처음에는 좀 많이 느끼고 시간도 지나면, 제가 카니발 타고 다니잖아요. 처음에는 좀 되게 많이 느꼈는데 좀 적응하다 보니까 또 적응이 또 돼요.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고, 도심에서 타는 그런 온로드의 주행 느낌은 익스보다는 팰리가 조금 더 점수가 높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팔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비포장도로가 많은 곳에서 또 만약에 내가 차를 사야 된다면 막연히 팰리세이드가 아니라 익스플로러를 한번 또 고민해 볼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2열에 좀 큰 아이들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 말고 좀 큰 아이들이 탄다고 했을 때는 팰리세이드도 좋지만 익스플로러의 단단한 주행감도 오히려 더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도 같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는 뱅앤올루슨이 아니라 보스 스피커예요. 이게 사운드가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실내에서 정말 휴식을 할 수 있는, 왜냐면 얘는 여기에 이제 릴렉션 시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1열, 2열 그냥 거의 그냥 편하게 이 공간을 나만의 휴식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공간을 시트도 편해야 되지만 오디오도 좋아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누워 있으면서 노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공허하게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거든요. 저는 이 1열에 있는 요 레그레스트, 요 진짜 부럽습니다. 카니발엔 없거든요. 이 레그레스트에서 무중력 시트처럼 이 릴렉션 시트로 해가지고 누워있고 이 보스 사운드를 들으면 되게 편안한 나만의 공간이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차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주행감은 저는 진짜 익스플로러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단하고 진짜 호불호 없고 주행했을 때 느껴지는 그 후륜 구동에서 느껴지는 이 주행감, 게다가 4륜 아쉽다고 이야기할 게 없을 정도로 주행 밸런스는 완벽합니다. 공간이 좁은 공간도 아니잖아요. 진짜 타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옵션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아쉬울 수밖에 없고요. 편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팰리세이드 선택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죠. 그리고 주행감도 익스플로러보다는 떨어져요. 하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물렁물렁한 부드러운 주행감은 익스보단 팰리가 조금 더 낫다 생각이 드는 거죠.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기보다는 성향에 맞게 어떤 차를 선택해야 되는지 꼭 한번 전시장을 가서 직접 비교해보고 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재밌고 유익했다면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요 밑에 있잖아요. 요거 한번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까지 같이 좀 남겨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막간의 타임을 이용해서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바흐가르트가 시즌2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리뷰가 3,000개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던 방향제인데요. 바흐가르트 시즌2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조금 작게 해서 어떤 차든 실내에 잘 녹아내리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달라진 부분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요게 중간에 바흐가르트 이 로고가 그냥 검정색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금색 로고로 들어가느냐 요 차이가 있고요. 크기는 작아졌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리필 킷 요거 있죠. 요게 기존에 있었던 거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36,500원이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29,000원대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다가오고요. 향이 또 되게 지속적으로 오래 가요. 그래서 바흐가르트가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파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